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13세기부터 15세기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입니다. 목차는 우선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에서 증도가자, 상종예문자, 흥덕사자, 고려 복전활자 및 추가 발굴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선 금속활자 인쇄는 개미자, 경자자, 갑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인쇄 문화사에서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3세기부터 15세기에 고려는 금속활자를 발명하였고, 조선은 이를 계승하여 그 기술을 최고도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로는 스킵하고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 기록, 실물, 연구 성과물에 근거하여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전체를 조망하고, 나아가 이 시기의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인쇄 문화사에서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려 금속활자 인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금속활자의 기원을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려 숙종 7년 1102년 기원설, 고려 문종조 11세기 기원설, 12세기 중기 기원설 등이 있지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학회에서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헌 기록과 남아있는 실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증도가자, 상정예문자, 흥덕사자, 복전활자 및 추가 발굴활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도가자는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를 중서령 진양공 최이가 지문을 쓴 내용에 의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양공 최이는 1356년에서 1426년을 살았던 사람으로, 최이가 기존에 인쇄되었던 주자본, 즉 금속활자 원본을 구해서 고종 26년 9월에 번각하여 목판본으로 간행을 합니다. 그 밑바탕본이 되었던 여기서의 주자본은 고려의 중앙정부가 강화로 천도하기 이전에 활자로 인출한 책임을 알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증도가자의 번각본의 보물은 두 종류가 남아있는데, 보물 758-1과 -2입니다. 보물 758-1본이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번각본이지만 정교하게 인쇄되어 금속활자본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에서 여러분들도 디지털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간기와 그 저본이 된 주자본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지문입니다. 주자본의 특징을 고 천혜봉 박사께서는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에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번각본이지만 한 글자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것이 빈번하게 나타나서 축이 고활자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본문의 행렬이 고르지 않고 좌우로 드나듦이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축이 활자본의 식자와 배열이 고르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윗글자의 아래핵과 아랫글자의 위핵이 서로 닿거나 물린 곳이 없습니다. 이는 활자본이 낱개의 활자를 하나씩 식자하여 배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번각이 정교해서 글자의 크기와 모양에서 주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증도가자 기초 학술조사 연구사업을 통해서 새로 발견된 금속활자가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하지만 증도가자의 진위 논쟁은 논쟁, 검증, 재검증 끝에 2017년 4월 13일 문화재청 동산문화문화재위원회에서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서 부결합니다. 이에 대해서 2017년 4월 17일 김종춘 회장과 남명곤이 교수가 부결 반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또 2017년 9월 28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주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 금속활자 문화재인가 아닌가를 주제로 증도가자 학술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증도가자 101점이 국회에 공개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증도가짜의 가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2020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증도가짜 우선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101자의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정예문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정예문자에 관련된 기록은 이규보가 최희를 대신해서 지은 신인 상정예문 발미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 글은 최희가 고종 21년에 진양공으로 책봉된 뒤에 이 글을 대작한 이규보가 고종 28년 1241년에 죽었으므로 그 사이에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의 중앙관서에서 주자 인쇄는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강화천도 이후 위의 상정예문 50권을 28부나 찍었으면 새로 활자를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중앙관서에 남아있던 활자를 가지고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는 늦어도 13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덕서자로 찍은 불조직시 힘체 요절과 자비도량 참법 집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조직지 심체 요절의 편광과 금속활자에 대해서 보면 이 책은 백운 경한이 공민왕 21년에 제자 법린과 더불어 직지를 완성하고 공민왕 23년에 여주 취암사에서 입적을 합니다. 입적한 3년 뒤에 1377년 고려 우왕 3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그의 제자였던 석찬과 달잠이 주관을 하고 비군이 묘독의 시주에 의해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여주 취암사에서 법린, 자명, 해전이 주관을 하고 종탁 참여 신명이 판각해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배포됩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우왕 3년에 활자로 인출한 직지는 권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상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권하 1책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안실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 권하의 표지 및 간지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나타내는 그 표지 제목은 이 직지를 말합니다. 새로 만든 소장자가 붓으로 쓴 것이고 소유자 플랑시가 검은색의 잉크에 자필로 쓴 내용은 1377년 한국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711이라는 번호는 직지가 플랑시를 떠나 두 번째 프랑스 소유자 베베르에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입니다. 여기 711번의 번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꼬랭 109는 한국의 책번호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플랑시가 부착한 본인의 장서표입니다. 장서표에 나타난 한자 갈은 자신의 한자식 이름인 갈림덕의 첫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장서표에 나는 갈이 그 갈림덕의 첫 글자입니다. 불조직지심체 요절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그 천혜봉 교수가 5가지로 제시한 것이 그 영문본과 함께 해제에 등재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책이 활자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광 7년 정사 7월 1 청주목 교회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자로 인출해서 보급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이 성광 7년 정사 7월 1 청주목의 흥덕사 주자 인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앞서 말씀드리신 그 연화문인의 그 석찬과 달잠 그리고 시주 비군이 묘독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고인사박물관이 201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 권하의 원본을 여러 차례 실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분석해서 금속활자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 후면에 보이는 이 동자는 누락된 것의 오류를 확인하고 글자를 써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그 먹의 농담, 짙고 연한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산의 글자는 보자로 추정이 됩니다. 여자 밑에 이 여자는 그 우리가 출처변이 있는 건데
붓으로 써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자는 본문보다 글자가 작게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불 활자는 작은 활자를 이렇게 횡으로 배열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글자가 이렇게 인접한 활자에 비해서 높이가 낮게 조판되어서 먹에 흐리게 새겨진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글자 획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승자는 글자의 크기가 여타 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승자처럼 작은 것도 있고 이게 섞여서 찍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도자와 강자의 위아래가 물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의 활자들은 좀 지워졌지만 붓의 흔적에 의해서 크기를 확정할 수가 있고 무자의 일부가 찍히지 않은 것은 기포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활자가 이렇게 서로 똑바로 되지 않고 오자, 지자, 관자가 삐뚤게 조판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금속 활자 주조법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활자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천혜봉 교수가 1973년 밀랍 주조법을 제기합니다. 이 주조 방법의 실험은 1986년 오국진에 의해서 시도되었는데 그가 밀랍 대신 파라핀으로 어미자를 만들고 치과 기공소에서 사용하는 매몰제 덴티베스트를 이용해서 직지 권하의 첫 장을 복원을 했는데 2003년 조영진 교수가 오국진이 사용한 매몰토가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006년에는 이 매몰토를 찾는 실험이 진행돼서 박문열 교수와 이민호는 이암 60%, 황토 30%, 모래 10%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고 락영준과 주철장, 원강식은 주물토 실험을 해서 이중의 거푸집을 사용했고 이승철은 석비례로 매몰토 실험을 해서 석비례 60에서 80, 황토 10에서 30, 모래 10%를 사용해서 실험한 결과 앞서 연구했던 이암보다 성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지의 금속활자 주자법은 밀랍 주조법이 아니라 주물사 주조법으로 했다라는 이견도 제시됩니다. 황정하는 2005년 직지와 조선조 초기 활자인 개미자, 경자자, 갑인자를 비교해서 주물사 주조법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최창옥 교수도 사용 주조법, 주물토 주조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고요. 김성수 교수는 주물사, 밀랍, 도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사 주자 인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흥덕사자로 찍은 자비도량 참법 집회 권상하 1책의 번각본이 두 종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91년 발견된 것에는 서문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이 집회는 권하 끝에 결락으로 인해서 강기를 잃어버려 현재 어디서 번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번각의 기법이 매우 치졸해서 직지를 찍은 주자보다 자획이 가늘고 고르지 않으며 자양이 균정하지 못하지만 자체만은 직지의 주자를 닮았습니다. 행자수는 11행이고 다만 각 행에서 직지는 18에서 20자인데 집회는 18에서 23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철이 2012년에 직지와 집회에 관한 비교 연구를 세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자체가 윗자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이체자로 쓰이는데 두 책의 이체자가 같은 글자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같은 활자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복전 활자 및 추가 발굴 활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 광정기 개성의 어느 개인의 무덤에서 발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고려 금속 활자 왼쪽에 복자 글자 하나가 소장되어 있고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는 1956년 개성 만월대 회경전 서쪽 300m 지점에서 수집된 전자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한자로 제가 없어서 이렇게 플러스로 해가지고 합쳐진 것을 보여주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입니다. 추가 발굴할 자는 전자, 측자, 조자, 명자, 같은 명자지만 한문이 다르죠. 선자 등입니다. 이 전자는 2015년 12월 1일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됐고 활자의 크기는 가로 1.36, 세로 1.3, 높이가 0.6cm입니다. 글자를 제외한 몸체의 두께는 0.16cm입니다.
뒷면은 0.93, 가로 1.08cm의 홈이 파여 있습니다. 증도가짜나 직진은 불경 인쇄를 위해서 사찰에서 만든 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 발굴된 활자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최고 수준의 활자라고 볼 수 있고, 북측은 이 글자체가 고려대장경 자체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측조 명명의 활자는 2016년 5월 18일 같은 개성 만월 때 서부 건축군 남쪽 부분 발굴 조사 과정에서 금속 활자 4점이 추가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활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재질이 모두 청동이고 그 시기는 12세기 전반기, 13세기 전반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서 이 실물 활자에 대한 남북 공동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자는 왼쪽의 그림처럼 접시 속에 박힌 채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광식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이 선자는 13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꽃 모양 청자 접시와 함께 발굴됐다면서 어쩌면 이것이 금속활자 제작 시기와 관련돼서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는 선자입니다. 이상으로 고려를 마치고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미자, 경자자, 갑인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선 태조, 그다음에 정종, 그다음에 태종입니다. 세 번째 임금인 태종은 3년 1403년 2월 13일에 주자소를 설치하고 이직 민무질 박성명 이응을 제조로 삼아서 내부에 궁궐에 있던 동처를 내놓고 자기 신료들에게 명해서 자원해서 동처를 내도록 해서 그 용도에 이바지하게 합니다. 번근이 지은 문집인 양촌집에는 이 개미자 주자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 경연에 소장되었던 예주가 달린 시경, 서경, 좌시전을 글자본으로 삼게 해서 2월 19일부터 개미자를 주조하기 시작해서 몇 개월 만에 수만 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활자로 인출한 판본으로 현존하는 것으로는 아래의 그림처럼 17사찬 고금통요, 왼쪽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본, 그다음에 송조 표전총류,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그다음에 동래 선생 교정 북사상절 간송미술관 모두 국보입니다. 이 세 책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개민자를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감 속편 24권 유책 경자자본이 국보 제283호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 목록, 그다음에 서문의 예는 개미자로 인출을 하고 본문은 경자자로 인출합니다. 서문은 1361년 주백기, 1358년 진기, 1362년 총계당, 그리고 강절, 1350년 찬자 진경의 순으로 서문들이 실려 있고요. 이 책에는 지피경지 늘제 국로효중에 소장인이 찍혀 있는데 특히 지피경지는 문종의 세자 단종이 공부하던 자선당의 서적에 찍은 도장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 페이지의 서문은 개미자로 찍었고 왼쪽에 있는 이 페이지는 경자자로 찍었는데 아주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 중에서는 가장 그 인쇄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 왼쪽 그림의 하단에 찍혀 있는 이 지피경지가 단종의 그 앞서 얘기한 이 자선당과 관련된 도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미자로 찍은 책 중에 신관유평 역거삼장 문선대책은 원의 유인초가 원에서 시행한 항시와 회시 그리고 전시의 3장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로 분류해서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책입니다. 근데 현존하는 4권 4책은 2019년 5월 2일에 보물 제2023호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책이 이 피휘법에 관련돼서 글자에 황제나 왕과 관련된 글이 나올 때는 이렇게 행을 바꿔서 우리가 이 본문보다 한자 올려 쓰는 대두법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지금 고려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조선 초기에 오면은 그냥 문장이 그대로 진행되거나 행을 바꾸지 아니하고 한자 정도 띄우고 쓰는 이런 방식으로 됐다 해서 조선본이라는 그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실물이 좀 발견되면 비교 평가가 좀 필요한 책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고려본은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금속 활자로 간행돼서 전래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조선조 초기본은 간행에 사용된 고려 관주 활자가 조선조 초까지 전래돼서 개미자 중자와 함께 섞여서 보자가 많이 섞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차후에 좀 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책이라 이 정도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의 아들 세종은 2년 1420년 11월에 여러분도 아시는 그 조선시대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이천에게 명해서 글자의 모양을 고쳐 만들고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도록 해서 이때 그 감독을 맡아서 진행해서 하루에 수십 백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여 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쇄하게 됐고, 개미자의 글자가 크고 바르지 못하므로 경자년에 다시 주조하니 그 모양이 작고 바릅니다. 이것을 경자자라고 이름하고 그 글자본은 경연에 소장된 시경, 서경, 좌시전이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병계량의 경자자 주자발에 실려 있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 논문에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때 만든 경자자로 세종 10년에 찍은 자치동강 강목 59권 59책의 완질본이 2014년 국외소재문화재단의 소재로 중국 상해, 중국 발음으로 상하이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1항 21자본인데 경연의 도장이 들어있고, 이 책은 지금 남아있는 책이 완질이고 우리나라에 없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던, 이게 이제 경연 도장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던 책이 임진왜란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책입니다. 그래서 경자자본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실물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장서인의 경위를 다시 좀 밝혀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갑인자입니다. 갑인자는 김빈의 갑인자 주자발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세종은 16년에 다시 이천에게 경자자로 인쇄한 책이 정교하고 아름답지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이천을 감독으로 해서 경연에 소장한 효순사실, 위선음질, 논어 등의 책을 내서 글자본으로 하고, 부족자는 자기 아들인 진양대군 이윤에게 직접 쓰게 해서 만든 활자입니다. 세종 16년 7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20여만 자를 만드는데 하루 인출량이 40장이 됩니다. 뭐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거의 필사본처럼 느껴지고 우리나라에서 찍은 책 중에 가장 아름답고 정교해서 100년 단위로 녹이면서 조선조 후기까지 사용된 활자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판본을 하나 소개하면 고려대학교에 들어있는 진서산 독서기 을집 상대연이 권수 및 앞에는 이제 권수제를 제가 찍은 거고 뒤에는 김빈의 주자발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초조갑인자는 그 현재까지 그 실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1년 6월 29일 문화재청이 수도문물연구원의 발굴 조사 중인 서울 공평구역 제15, 16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진의 유적에서 항아리에 담긴 조선 정기에 제작된 금속활자 1600점을 발굴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중에 그 자문위원들이 아직은 그 육안으로 훑어봐서 초조갑인자가 한 30자나 50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문에 발표된 1600여 점의 금속활자가 지금 그 11월 3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어서 누구나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연구되려면 한 2, 3년이 걸릴 거로 보여지고요. 샘플로 보여지면 초조갑인자본 근사록에 찍힌 음자가 같은 활자로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조선조 초기에 찍은 갑인자의 실물 활자이고 이 재질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자는 능엄경에 찍힌 서울 역사박물관 그 책에 있는 이 부분의 활자와 같은 건데 을해자 유입니다. 글자가 좀 평평한 그런 글자체인데 발굴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거는 원각경의 그 후림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찍힌, 그래서 이렇게 토를 보시면 그 강거 환화 하야 하는 이런
그 연주할자, 그러니까 하, 야 이렇게 해서 한글 연주할자가 찍힌 글자들이 보고 특히 이 그 원가경에 찍힌 토의 연주할자, 한글 할자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보시면 되고 또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했지만 시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인자는 갑인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하나 더 필요한데 세종은 28년에 돌아가신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제 국역한 석보상절과 그것을 보고 세종이 지으신 월인청강지곡을 찍기 위해서 세종 29년 무렵에 한글 활자를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6년에 만들어진 초주갑인자와 이병용 한글 활자로 찍은 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월인청강지곡 상중하 중에 상만 남아 있는 원본입니다. 국보고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을 마치고요. 한국 금속 활자 인쇄술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쇄 문화사에서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이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런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완성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3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금속 활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발명과 계승입니다. 고려는 금속 활자를 발명했고 조선은 고려의 금속 활자를 계승해서 그 기술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활자를 만들어서 많은 책을 찍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발명했던 그 금속 활자 실물이 뭐 국내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증명은 못됐지만 증도가짜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에서 발견되는 활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종이 주자소를 설치하고 금속 활자의 위대한 발명과 그 계승과 서적 인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글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이 개미자의 개미자 주자발, 경자자 주자발, 김빈의 갑인자 주자발에 잘 드러나 있고 세종이 16년 1434년에 20만 자를 그렇게 정교하게 주저했다는 것은 인쇄문화사에서 계량으로는 최대의 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활자 인쇄술의 특징은 고유성입니다. 고유성을 가지려면 어떤 발명을 계승해서 활용하고 그것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정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은 당신이 발명하신 갑인자에 한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병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아까도 보시다시피 지금 발굴된 활자에 한글 활자가 보여지고 있고 중국의 음을 우리나라 우문으로 표현한 동국정운에 찍힌 그런 그 우문자들도 지금 발굴돼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세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초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조선 활자 인쇄술로 인쇄한 한지 위에 새겨진 한글을 읽고 보면서 조선인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의 아들인 세조가 계승해서 많은 한문 불경을 간행, 국역, 간행 보급합니다. 세 번째는 과학성인데 이 활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주형의 개발. 주형은 이제 우리가 과학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기록인데 용제청화 권7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어미자를 만들고 이것을 그 거푸집 아래에다가 해감모래를 깔고 거꾸로 이렇게 찍으면 글자 자형이 나타납니다. 그 글자의 자형이 나타나는 데다가 위에 거푸집을 덮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쇳물을 녹여서 부으면 이렇게 과지새를 타고 흘러들어가서 이 활자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이 활자 하나를 하나하나 떼서 정교하게 만든 것들이 이것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활자를 보면 정교하게 다져지지 못한 거는 이렇게 너덜이 같은 게 붙은 것들도 되게 많아서 그중에는 버려지고 뭐 이렇게 깎이고 못 쓰는 활자들도 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전시회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되겠지만 구텐베르그식 활자 주저 및 인쇄 과정도 보면 이렇게 활자 끝에 새긴 글씨를 새기고 이 펀치에다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수동 주기를 넣고 여기에 녹인 금속을 넣어서 활자를 만들라고 조판하는 것이 상당히 유사한데 우리는 문지르는 방법이었다면 이들은 프레스 눌러서 하는 이 방법이어서
우리나라 이때 13, 15세기의 활자 인쇄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전파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1분 조금 남았습니다. 더 정리해 주세요. 결론은 뭐 앞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